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김승호,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금요일이고 또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가 뭘까요, 김다연 마케터님? 패션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음. 마케팅 미디어 믹스 전략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다연 마케터님은 혹시 평소에 패션 많이 좋아하세요? 아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션에 대한 마케팅을 좀 준비를 했고, 일단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뭐 저희가 어떤 일들을 좀 해왔는지, 네네네. 패션 쪽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좀 해왔는지, 네.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 그리고 어떤 래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19년도부터 온라인 명품 패션 커머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쪽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네네네. 그 밖에도 패션 에디터로 네. M사의 패션 마켓 에디터로도 있었고, 네네. 관련해가지고 바이럴 쪽은 정말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 좀 다 해본 것 같고요. 사실 그 패션이 진짜 바이럴이 진짜 많이 좀 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 건에 포스팅 한 건에 3천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효과 보시기 좋은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션 같은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감도가 조금 높은 장르가 아닌가. 그러니까 딱 생각을 했었을 때 패션이 막 엄청 이렇게 뭔가 뭐 대단하게 좀 많이 뭐 잘 만들고 뭐 대단하게 되게 좀 많이 뭐 브랜드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이제 개인마다의 이제 그 장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감도가 조금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재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고 아니면 광고 세팅할 때도 그렇고 이제 좀 많이 좀 보는 편입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너무 직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마케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션 브랜드는 다른 마케팅이랑 뭔가 좀 차이점이 뭔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네. 바이럴 쪽에서 확실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구하는 룩의 형태가 갈립니다. 그래서 뭐 미니멀 룩이라든지 네네. 테크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였죠? 뭐 댄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패션에 따라서 그 패션 채널 커뮤니티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저희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는 디젤 매니아가 가장 크죠. 디젤 매니아. 매니아가 가장 크고, 네. 자체 사이트로는 FM 코리아, 요즘은 무신사 같은 패션을 좀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은 짱구데디가 있을 것 같아요. 짱구대님. 네, 그 유튜버. 네 맞습니다. 그 짱구데디가 카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짱구데디 카페를 가면 무신사 쪽의 옷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 카페가 정말 많이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패션에 대해 있어서 그 20대들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는 사실 이게 유튜버들한테 좀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패션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완벽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입어보고 싶고 뭔가 이제 좀 뭔가 사보기도 많이 사보고 이럴 시기인데, 근데 또 비싼 옷들은 사실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그리고 유튜버들이 활성화하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어미새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은 아예 명품을 다루고 명품 음. 직구 쪽을 네네네.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전환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온라인 명품 커머스에 있었다 보니까 네네. 전환값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를 네네.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근데 누가 샀다고 했을 때 네. 이 상품이 좀 메리트 있는 트렌드 세터의 상품이다 라고 하면 막 10건 넘게 그냥 그 순식간에 10분도 안 돼가지고 네네네. 제품이 뭐 100만 원, 300만 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카페들도 사실은 있다. 지금 말씀해주신 카페도 있지만
좀 객단가가 높은 카페에서도 이게 매출이 발생하는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광고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네. 나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언마케터님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우선 오늘 마케팅 총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총전이 어떤 마케팅들이 좀 패션 브랜드들에서 이제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네네네. 어떻게 효율이 좀 잘 나오는 마케팅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뭐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뭐 미디어 믹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어떻게 예산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거죠. 저희가 사실 견적서 느낌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 분배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라. 네. 네, 이렇게 미디어 믹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 미디어 믹스를 저희가 좀 예시가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차라리 예산을 정해볼까요? 아니면 다이언마케터님이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기로는 네,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네네네. 온드 마케팅이 있을 거고요. 네네, 이제 온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네, 블로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뀐 트위터가 X까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트위터에서도 전환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광고주님께서 X 진행하셨는데 네네네. 효율이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잘 그러면은 나와서 요즘에 패션 브랜드 하시면은 네. X 좀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요.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사실 X를 해보시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큰 건 아니거든요. 타 이제 매체에 비해서. 근데 효율은 정말 그냥 되게 노출도 잘 나오고 실제 구매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진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환이 잘 나온다. 네. 혹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전환이 잘 나왔을까요? 뭐 전환이 잘 나오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에서 이게 광고가 아니라는 네네네. 느낌이 바이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건 광고가 아니고 내가 직접 써봤는데 아니면 네. 내가 직접 입어봤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난 네. 이런 스타일에서 이런 것들을 입어 라고 소개를 했을 때 그리고 꿀팁, 정보글 이런 식의 형태로 글을 작성했을 때 조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X 이렇게만 말씀드리시면은 뭐 어떻게 X 뭐 효율 잘 나오고 전환 잘 나온다. 근데 어떻게 광고 실제로 집행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조금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은. X 쪽은 네. 이제 대행사를 사용하셔서 보통은 진행이 네네네. 되고요. 네. 그 X를 진행하시는 이제 유저분들이 있을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유저분들을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후기글 작성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나 사진,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전달 드려서 네. 보통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그러면은 바이럴 쪽이라고 이제 뭔가 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이게. 네. 진짜 패션이 진짜 바이럴이 진짜 거의 다인 것 같아요. 크고.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패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패션에서 이제 뭐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바이럴 비용을 정말 많이 쓰고 사실 매체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 바이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한테 협찬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밴드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고객 획득 비용이 다들 비싸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획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네. 보통 패션 브랜드들에서는 다 진행하고 계시고 네. 무신사 자체로도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신사 자체 광고도 집행이 가능하다. 네, 무신사 내에서 이 서비스 자체를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패션 브랜드 A 담당자님께 네네네. 어떤 마케팅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네네. 여쭤봐가지고 그 내용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음. 잘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꿀팁까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공개를 합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네. 이제 메타 활용 광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리타게팅 광고를 그렇게 많이 돈을 쓰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패션 브랜드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재구매율이 좀 많이 좋아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서 많이 사람들이 보냐, 광고 영역이 아니라 자사 브랜딩에 대한 철저하게 좀 뭔가 준비를 갖춰져 있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리타게팅이 중요한데 왜 리타게팅 비용을 별로 안 쓰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신규 고객을 끌어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의 팬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시켜주고 피로감을 느껴주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접 찾아와야 되는 직접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고객용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 그래서 보통 이제 메타를 돌리면은 이제 전환 캠페인보다는 트래픽 캠페인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 캠페인도 놓칠 수 없죠. 무조건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트래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이제 저희가 옷을 살 때 보면은 제 옷장에 브랜드들이 딱 몇 개인지 한번 세보면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옷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옷을 브랜드를 세보면은 브랜드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10개 미만 브랜드로 막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재구매율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구매를 하는 과정이나 그 재구매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그건 고객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경험이 되게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똑같은 옷 산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던 브랜드들의 사실 광고를 보고 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규 고객이 중요하다가 제가 그래서 그 전환 캠페인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하고 신규 고객용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 이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구매하는 과정을 소비자로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저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 조사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제품군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이걸 어떤 사람들이 어떤 타겟이 살지 이렇게 정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고객용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질문이 들었는데 메타에서 여성 의류 광고 진행할 때 괜찮은 소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다현 마케터님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의류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네. 어느 쪽으로 좀 집행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어떤 의류인지. 네. 뭐 네. 의류의 이제 연령대별로도 사실은 이제 소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쇼핑몰이신지 아니면 브랜드이신지도 다를 것 같고요. 네네. 네, 뭐 추천드리는 소재가 있다고 한다면 딱 감이 딱 잘 잡히는 거는 지금 딱 없네요. 혹시 승우 마케팅님께서는 저 같으면 여성 의류 광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소재에다가 힘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저는 컬렉션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카피라이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옷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많기 때문에 광고 소재 카피라이팅에 그렇게 힘을 많이 쓴다라기보다는 잘 나온 제품 사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컬렉션 형태로 이제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전환율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집행을 실제로 해봤었을 때는 그리고 카피라이팅을 이렇게 써보고 이제 가급적이게 써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남발하게 되면은 사실 브랜드 이미지가 좀 소비가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성 의류 광고 집행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통틀어서 그냥 저는 컬렉션 형태로 집행을 제일 많이 합니다. 확실히 저 지금 A 브랜드 대표님께서도
사실 컬렉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해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해봤는데 네. 그게 조금 효율이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여성 의류 광고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시즌성을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옷을 약간 옷장처럼 이렇게 해서 열면은 이제 넘길 때마다 열면은 이제 옷들이 어떤 신상품들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기획하는 것도 조금 재밌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혜님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활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약간 소재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소재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벌써 해버렸네요. 그러면 다현 마케터님은 이제 이제 담당자분한테 직접 들은 내용을 이제 하나 두 개씩 조금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유튜브 마케팅이 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튜버랑 협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직접 유튜브를 컨택하는 경우가 있고 네. 플랫폼사와 이제 반반 부담이거나 아니면 어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제 부담을 하고 그 컨텐츠에 이제 함께 노출되도록 네. 좀 진행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혼자 사실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단가가 높고 부담이 클 텐데 한번 이제 거기서 정안이 안 나오면 네. 조금 이제 광고를 하는 이유가 조금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담을 플랫폼에서 좀 줄여주다 보니까 네. 직접 컨택이랑 중개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과 함께 하는 방법이 두 개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중개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에이전시 아니면은 뭐 바이럴 마케팅 회사 같은 데들 뭐 이런 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이제 보면은 에이전시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네. 결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 결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이제 컨택이라는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소속된 인플루언서들의 결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가면은 뭐 이쪽으로 있고 어떤 회사를 가면 이쪽으로 있고 그래서 에이전시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금 A사의 마케팅 담당자님께서는 OCO라는 플랫폼에 입점되어 네네. 계시는데요. 네. 그 OCO 같은 경우가 피터 사이즈랑 한번 협업을 OCO 네. 피터 사이즈랑 협업을 진행했는데 네네. 이제 혹시 이거 말씀 드려도 되는 건가요? 뭐 괜찮죠. 예산을 좀 말씀드려도 되는 예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몇 천만 원 단위의 이제 협업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네. 그 1년에 한 번에서 4번 정도를 이제 진행을 하셨고 비용은 이제 반반 정도 부담을 하셔가지고 광고 효율이 제일 좋았던 거는 피터 사이즈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유튜버들의 광고도 진행을 해봤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마케터 그 유튜버들이 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표적으로는 깡스타일리스트라는 네네네. 이제 유튜버가 좀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자체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네네. 플랫이랑 진행한 적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유튜브 마케팅을 활용해보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랑 협업을 조금 중요시한다. 네. 네, 비용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그 분이랑 직접 작업을 통해서 뭔가 상품을 같이 내놓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비용 부담도 크고 이제 어디까지 이제 집행을 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제가 알아보고 어디까지 컨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다현 마케터님이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해보셨으니까 네. 한번 연락을 주셔보시면은 아, 그러면은 네. 휘세 맞는 유튜버 선택 가능하죠? 그러면요. 저는 지금 카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이럴을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네네네. 20개 이상의 카페들 안에서 어디가 이 룩에 잘 맞는 카페인지 이제 회원들의 이제 니즈가 다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유튜브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율이 잘 나오는
그 유튜버 분들 이제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혜님이 정리한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네. 카페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어떤 카페는 뭐 어떤 타겟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어떤 카페는 어떤 타겟 대상으로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정보 얻어갔죠. 네. 네, 그래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은 이제 한 번 진행에 집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비용의 적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럴 마케팅 쪽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네네네. 또 네이버 카페가 있을 거고요. 네네네.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래머들을 이용하는 건데요. 네. 인스타그래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하면 이제 여기서도 효율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네. 인스타그램을 패션 인스타그램으로 네.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네. 총 1,800명의 팔로워 수를 얻었었고 음. 그때 당시에 인게이지먼트가 20에서 30% 나왔는데 그게 오. 되게 말도 안 되는 참여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인게이지먼트거든요. 근데 이게 패션 업종에서 가능하고요. 여기서 실제 구매로도 이어져가지고 한 7건, 8건 정도가 네. 이제 제가 협업을 했던 플랫폼에서 네네. 이제 매출이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룩이 맞는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그 제품 제공 및 원고료 제공은 이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각 네네. 인플루언서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을 좀 취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는 지금 저희처럼 담당하고 있는 이미 이제 취합된 리스트가 있는 대행사들을 써가지고 좀 맡겨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릴스 쪽도 네, 사실은 그쵸.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2차 가공된 이미지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좀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랑 이제 컨택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가이드라인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내가 얻으려고 하는 정보가 뭐 무신사 같은데 다시 2차 가공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전신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히 나와 있어야 조금 이제 이 협찬을 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좀 얻어내고 효율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딩이 좀 고민인 이제 네. 브랜딩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네네. 그 패션 커뮤니티에 네. 혹시 세터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네. 지금 더현대 서울에도 입점되어 있고 현재는 정말 큰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대표님께서 그 카페에 직접 참여하셔서 항상 그런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왜 지퍼나 원단을 이런 걸 쓰고 있으며 어디에 로고를 심을 것이며 이런 이유는 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카페에 글을 쓰셨는데 사실상 그게 진짜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측면에서 뭔가 이 업체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옷을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공감을 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끈끈해지고 팬이 되고 팬들을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 응집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터라는 브랜드 말씀 주셔가지고 네. 세터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브랜딩을 시작을 했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세터라는 브랜드가 처음에는 아마 서핑 쪽으로 하는 브랜드였을 거예요. 네, 네, 그렇다가 이제 자사 팬들이 생기고 이제 펀딩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팬들이 좀 많이 생겨서 이제 많이 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신사라는 플랫폼도 처음에는 이제 커뮤니티였고 네. 그러다가 이제 플랫폼으로 발전을 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그 자기 팬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고
얼마나 많이 이제 교류를 하는가, 그들이랑 감정적으로 좀 교류를 하는가. 그 책 중에 브랜드 마케팅 관련된 책 중에 하나 좀 되게 좋은 글귀가 하나 있었던 게 브랜딩은 고객과의 감정적인 교류다. 근데 이게 저는 특히나 패션에서 조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토리를 좋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재구매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브랜드가 커지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대표가 직접 나와서 교류를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이 저기를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앤더슨 벨 대표님과도 네. 찾아뵈가지고 혹시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시냐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미팅 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잘 안 될 때여도 그냥 우리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내가 마케팅을 좀 해볼 것 같다라고도 조언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팬들을 만들고 팬들이 있는 게 브랜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올영 협력 광고 진행할 때 성공 사례 궁금해요. 전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글 광고 집행 시 어떤 지표 부분을 활용하고 운영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영보다는 이제 패션 브랜드 쪽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거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관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그 승호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 브랜드를 살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브랜드의 옷들을 많이 사지 여러 브랜드들을 막 이 A 브랜드도 사고 B 브랜드도 사고 C 브랜드도 사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제가 구매를 하는 브랜드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재구매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걸로 되게 좋은 사례는 더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에서는 NFT를 네. 이제 구매를 하면 물건에 대한 NFT를 발송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되게 재밌는 요소이기도 되게 참신하네요. 하고 네네네. 옷을 구매함에 있어서 NFT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게 핸드폰으로 날라와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걸 보는 만약에 제가 중고 물건을 이제 판매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 사람한테도 그 NFT가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는다는 게 현재는 재미 요소겠지만 뭔가 이후에는 그게 정품 검증을 하는 표시가 된다든지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하시는 걸로는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품들이 만들어질 때 보통 투표 같은 기능들을 사용해가지고 네네네. 이 부분이 좋은가요? 저 부분이 좋은가요? 단추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실제 팬들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옷을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좀 이거는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면은 이 브랜드는 나랑 같이 옷을 만든다라는 네 맞습니다.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내가 같이 만들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좀 되게 잘 짜신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집어주시네요. 네, 그 부분 맞습니다. 진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브랜드가 고객이 참여를 많이 했다. 세컨 브랜드도 있고 네. 메인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네. 메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부터 옷에 이제 시작을 하는 브랜드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딱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은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을 구매했을 때 할인 코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물건 박스 안에 할인 코드가 있는데 이걸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다시 재구매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인 코드를 통해서 또 이 할인 코드가 들어왔으니까 구매를 해야겠다 하는 이제 실제 전환이 다시 발생하는 케이스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할인 코드 같은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네. 그 카카오톡 CRM 전송해가지고 이제 기존 고객들한테 이제 더 많이 이제 재구매율을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구매를 늘려보기 위한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 블로그 네네. 혹시 컨택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이버 블로그 어떤 거 말씀하실 거예요? 패션 쪽으로 네이버 블로그 블로거 협찬해가지고 진행해보신 적? 네, 집행은 많이 해봤죠. 그 혹시 그때 반응이 좀 효율이 좀 나왔었나요? 그때 저는 사실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후기성 글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 반응을 얻기보다는 브랜딩을 위해서 좀 많이 이제 집행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브랜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네이버에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뭐 플랫폼사에 검색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가지고 전 네이버 검색을 했었을 때 그 브랜드를 검색하면은 좀 뭔가 좀 컨텐츠들이 좀 깔려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기들이 깔려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약간 좀 브랜딩 느낌으로 투자를 한다는 느낌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구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네이버 근데 블로그. 이거를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뭔가 바로바로 뭔가 무조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 브랜딩에서 이제 내 옷에 대한, 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매를 늘려보기 위한 마케팅, 블로그 혹시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블로그 네. 제가 집행했던 블로그 사례는 네. 이제 제품에 대한 후기가 필요한 글들이 있습니다. 뭔가 제품의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잡아줘야 되는 네. 이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에서 많이 이용을 했고 신발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구매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요즘 르무통 사례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저희 엘리베이터에서도 저희 앉아 있으면 저희 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실제로. 르무통의 사례가 정말 요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르무통도 블로그를 사용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유저들한테 오늘은 신발 신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한 챌린지들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확실히 브랜딩 측면에서 조금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객 참여가 많이 필요한 챌린지, 참여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활용했었을 때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2차적인 컨텐츠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참여하는 캠페인 같은 거를, 프로모션이나 기획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락해 주시면은 그쪽까지도 기획이 가능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효과를 봤다라고 한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릴스로도 그렇고 게시물로도 그렇고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인게이지먼트가 진짜 높기 때문에 네네. 해당 A, B, C를 잡으면 네. D한테는 그 컨텐츠가 분명히 노출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A도 B도 C도 미니멀 룩이다 했을 때 D가 미니멀 룩이라면 그 D한테는 3번이 가게 되고 이 상품이 요즘 이 룩에서 핫한 상품이구나 라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촘촘한 거미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효과를 생각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나. 굳이 큰 대형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플루언서 만약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브랜드랑 핏이 맞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독자가 얼마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이것도 물론 작용을 많이 하고 네. 그들의 팔로워를 끌어올 수도 있고 좋은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비용 대비 효율을 좀 잘 내려면은 저 같으면 무조건 저희 제품이랑 핏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해서 네. 그분들한테 좀 많이 뿌려볼 것 같아요. 또 어떤 마케팅이 좀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바이럴 마케팅을
강력 추천드리긴 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네. 이외에도 네. 그 바이럴 마케팅 통해 가지고 실제 구매를 샀어요랑 왔어요라는 이제 게시판이 있는데 네. 실제 샀어요에서 따라서 그걸 보고 이제 이 상품이 핫딜 상품으로 떴구나 해가지고 되게 많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왔어요에서는 이제 그 후기성을 보고 이제 이 상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하는 느낌으로 좀 많이 구매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카페 침투 같은 거 말씀해 주신 걸까요? 네, 카페 침투 바이럴. 카페 침투 같은데 바이럴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전환이 좀 많이 늘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구매를 늘려보기 위한 마케팅인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 뭐든지 많이 컨텐츠 깔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든지 좀 고객이랑 소통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이제 매체 광고 진행을 하면은 이제 효과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바이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네. 예, 누구한테 협찬을 주거나 누구한테 사용했던 실사용 후기나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되게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매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고 영역이면 무조건 광고라고 써야 되고 광고라고 표시가 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유입이나 전환 유입까지는 저희가 진짜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많이 깔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케팅 진행하시는 것은 아까 질문 드렸을 때도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웠던 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정말 많이 마케팅 방법이 달라지고 네. 마케팅 믹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저희 연락 주시면 통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전달 받고 네. 좀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제안을 드려야 이렇게 두리뭉술하지 않게끔 좀 제안이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기획했던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군을 저희가 또 보고 그리고 뭐 자사몰이나 뭐 상세 페이지나 플랫폼사에 입점하 계시면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어울리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오늘 뭐 더 준비한 내용 더 있을까요? 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이제 브랜드인지 아니면 그냥 의류를 유통하고 계신 쇼핑몰 업에 계시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맞아요. 이제 패션 추구하는 이제 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그걸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마케팅 이제 견적 제안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네. 제안서를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오늘은 뭐 금요일이고 이제 또 저희가 다음 내일부터 또 연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이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려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답변 몇 개 해드리고 그러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도 패션 마케팅 많이 하시죠, 다현님?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패션만 사실 10년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네. 페이스북 때부터 패션 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음, 그때 당시에는 24만 명 팔로워가 있는 채널이 있었고요. 네. 그 채널을 통해서 좀 이제 패션 쪽보다는 좀 모델 쪽이 강했는데 네. 그 페이지 안에 광고를 넣어가지고 옷이 팔리게끔 진행을 해봤던 적도 있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광고가 좀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라든지 아니면 바이럴 대행하는 쪽으로 좀 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메타 광고 집행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사 오피셜 계정
그 컨텐츠 활용해가지고 좀 많이 팔로우 늘리기 용으로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세요. 콘텐츠 마케팅 경우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릴스 쪽이 요즘 진짜 집중해봐야 될 만한 매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조회수가 어디까지 노출될 수 있는지가 생각보다 그 로직에 따라서 이 로직 변경이 한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인스타 로직 파악을 하는 걸 이제 스터디 삼아서도 해봤었지만 되게 로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혹시 정사각형에서 변경된 거 네, 혹시 맞아요. 알고 계실까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릴스 쪽에 이제 주력으로 좀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아무래도 릴스 비중은 계속 커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을 보여드리고 제품에 대한 이제 짧은 후기라든지 아니면 옷을 어떻게 스타일링 해가지고 입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들로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쪽과 네. 협업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요즘 잘 나오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사실 르무통도 사실 저희 그 사례 중에 있거든요. 르무통 같은 경우에도 그런 릴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율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릴스 마케팅을 좀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했던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뭐 인플루언서나 이제 바이럴 작업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고객이랑 감정적으로 뭔가 좀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브랜드들이 요즘에 잘 되고 있다까지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질문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희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마케터 김승호. 김다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